분전반의 누설 전류를 체킹해 보겠습니다. 전등에서 누설 전류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발생하는지 두 선을 감아 가지고 체킹을 해보면 고주파 성분이 있으니까 필터를 써 1.5 그래도 1.5 mA가 흐르네요. UPS에는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볼까요? 35 UPS는 뭐야? 차단기 동작 전류 이상 전류가 흐르잖아. 이거 고주파 성분이 맞나? 그러면 필터를 한번 써서 실제는 12mA 정도 흐르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동작을 하지 않나네. 접지선에 이렇게 누설 전류가 나오는데 여기는 8.20mA. 뭐 다 잴 순 없고 메인으로 빠져나가는 누설 전류 합해진 거. 야, 118 120 왔다 갔다 하네. 야, 이렇게 누설 전류가 크구나. 며칠 전에 접지선에 흐르는 누설 전류를 측정해서 쇼츠로 내보냈더니만 어떤 분이 접지선에 전류가 흐르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전기의 안전관리자들이 안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에 감전에 관련된 것도 이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시설관리 강의를 한다 했으니까 시설관리 강의가 어떤 겁니까? 실제로 시설 업무 강의잖아요. 시설 업무에 대한 강의를 하겠다고 제가 나선 겁니다. 어떤 분들이 양 선생님 시설관리 강의를 개설해서 몇 명만 유료로 돈 받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더라고. 여기서 유료 강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제 실력이 그렇게 안 돼. 실력이 안 된다. 이론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잊어버렸다는 거지. 분석 이론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 같은 것을 내보낸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만 계속 보다가 어떤 분들이 있냐면 댓글로 틀렸다고 지적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받아보니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딱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의욕이 팍 떨어져요. 이제 댓글 허용을 안 합니다. 댓글 허용을 이제 이런 강의에서는 안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댓글로 뭐 좋은 말이든 뭐 싫은 말이든 하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하지 마시고 어디 와서 카페에 와가지고 직접 해달라. 그러면 카페에서는 조금 댓글이 좀 순화되거나 아니면 적어지거든요. 유료로 하면은 이게 공부가 돼.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싫다. 저도 공부가 싫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무료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하고 틀릴 수가 있지. 여러분들 뭐 100점 다 맞습니까? 60점만 맞으면 되잖아. 하다 보면 말 실수도 하고 실제 틀리는 게 있어. 점점 강의를 해가는 거라. 저는 강의 도전이라 그랬어요. 강의 도전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강의 수강 도전을 하면 수강 도전. 도전하는 거니까 뭐 와서 보고 싶으면 보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선은 잘 아시는 분이 있어. 기술사, 이론하고 분석을 잘 하잖아요. 뭐 이 정도 인정해 줘야지. 자격증을 땄으니까. 기사는 자격을 인정해 줘야 돼. 자격 인정. 기사는 뭐 이론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인정 안 해줍니까? 다 배워서 따거나 딴 후에 다 잊어버려. 그리고 뭐 모르는 게 많아. 그러니까 자격을 인정해 주자. 자격을 인정해줘요. 기사 플러스 경력을 가지면은 어느 정도 뭘 인정해줘야 돼요? 실력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실력 인정해줘야 돼요. 여기서 36년을 이제 굴러먹은 거예요. 또는 상선, 핫선. 이 용어를요, 전기기사 배울 때 우리가 상선에서 상선이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핫선이라 그래요. 핫선. 중성선. 뭐 발음을 잘못할 땐 엔상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엔상이라 그러니까 또 엔상 또 지적하시는 분도 있어. 자, 이렇게 전선이 두 개 나오면 두 개가 나왔다 그랬을 때 어떤 부하가 연결될 거 아니에요. 부하가 연결되면 우리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전류 I1, 나가는 전류를 I2. 영상 전류는 I1 플러스 I2는 뭐 5A가 들어오고 5A가 나간다. 그러면
5A 플러스 마이너스 5A. 왜? 이게 방향이 틀리니까 이랬을 때 0A. 자, 이렇게 되면은 두 선에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감지하는 선로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ZCT라 그러는데, ZCT, 영상 변류기라고 그러는데, 누전 차단기 동작 원리가 영상 변류기를 동작시키는 거거든요. 여러 강의가 나오더라고. 오만 똑똑한 강의가 다 나와요. 자,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들어오고 전등에 이렇게 물려 있어요. 제 나름대로 그리는 거예요. 이러면 내부에 뭐가 들어있냐면 ZCT가 이것을 영상 변류기라 그런다. 영상 변류기. 220V다. 이게 220W다. 몇 암페어가 흐르는 거예요? 1A가 흐르는 거잖아요. 1A가. 나가는 것도 1A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돼. 자, 전등에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접지가 되어 있어요. 누설 전류계면 누설 전류계를 이렇게 걸어서 두 가닥을 걸어서 재볼 거 아닙니까? 재보면 여기에 누설 전류가 이렇게 누설 전류계를 이렇게 재보면 뭐 1.8 0 mA라고 합시다. 접지선에는 한 가닥만 감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재보면 여기 또한 여기에 나타난 누설 전류가 1.80 mA가 나타나는 거예요. 설명 전에 전기가 일단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이구, 전기 들어오네요. 전기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올려 보겠습니다. 올리니까 불이 두 개 다 들어왔어. 제가 외함에 한번 갖다 대볼게요. 접지가 안 되니까 뭐 그냥 이 근처만 가도 삑삑거려. 그런데 여기는 접지가 돼 있죠. 누설되는 것은 이 접지선에 흐르는 전류거든요. 접지선 밖으로 나가는 전류를 딱 체킹해 보니까 0.117, 만약 고주파 성분이 있나 해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도 0.113 mA가 지금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두 선의 전류차가 생겨요. 0.105가 두 선의 전류차가 나옵니다. 여기서 막 이런데 새 나가는 전류, 여기서 이렇게 새 나가는 전류들이 접지선을 통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2등은 접지가 안 돼 있고 2등만 접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등에 흐르는 전류만 밖으로 빠져나가 주는 겁니다. 0.105 mA인데 이제 이것은 접지를 지금 안 하니까 삑삑거리지만, 만약 이렇게 삐비비빅 제가 접지를 한번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라져요. 이렇게 사라져요. 떼지고 만약에 접지를 시켜주면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비접지도 외함에 이렇게 접지를 시키니까 이 자기장 전류가 사라져요. 전기가 이렇게 막 흐르잖아요. 근데 손으로 만져도 감전이 안 되는 것은 이 전류가 유도성 전류, 뭐 삼고주파든 자기장이든 어떤 이러한 전류가 있대요. 이 새어나오는 전류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치명적인 저항성 전류가 아니라서 크게 이제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류가 크면 똑같은 전류예요.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지금 안 흐르잖아요. 근데 만약 제가 접지를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지를 뺐어요. 아이고, 그냥 통해버려. 이렇게 잡아도 괜찮고 약해서 못 느끼는 겁니다. 5mA 이상 됐다 하면 제가 여기 잡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새 나온 전류가 그러면 그렇다 치면은 여기 잡아도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 잡아도 바작바작 하는 거예요. 중성선에는 관계가 없고 여기는 삑삑거립니까? 중성선은 변압기가 땅에도 접지되어 있어서 이건 영전입니다. 여기는 삑삑거리지만 여기는 삑삑 안 거려. 여기서 전류가 흘러나가잖아요. 제가 이거 나가는 중성선인데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잡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전기는 안 들어오겠지만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걸 우선 내려서 이렇게 뺐습니다. 올려볼게요. 이 전기가 살아서 이렇게 돌아와. 여기도 돌아와. 이 선이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왜? 이건 살아 들어와서 일로 살아 돌아와서 이건 사람이 지금은 건들면 큰일 나. 이거는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접지를 안 시켜주면 이거는 이 선하고 이거나 마찬가지야. 이거나 마찬가지. 빼버렸을 때는 중성선도 큰일 나. 중성선은 끼워버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막 분석해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빼어 있을 때 돌아 나오는 전류가 이게 위험한지 안 한지 지금은 한번 올려볼게요.
전기가 켜져 있지만 이게 삑삑 안 거리잖아요. 이것이 뉴트럴 선이 이렇게 묶여서 어디로 변압기 중성점으로 가고, 변압기 중성점은 땅에다가 접지가 돼 있어요. 땅에다 접지돼 있으니까 저항이 없는 전선으로 인해서 땅으로 짝짝 잘 흘러나가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흐르는 전선에 이렇게 전기를 지금 이렇게 잡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 접지선은 위험한 것이, 이 외함으로 유도성이든 자기장이든 어떠한 성분이든 외함으로 빠져나오는 전류가 이렇게 접지통에서 나가주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충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커졌다 했을 때는 내가 탁 잡으면 하면서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전등에 접지 안 해도 괜찮아 하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전압이니까 이걸 재보면 알지. 제3고조판지 자기장인지 뭔지 이렇게 빠져나오는 전기들이 손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느낌을 못 느끼는 것은 크기가 약하니까 그렇지만은 그게 가짜 전류가 아니다. 진짜 전류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접지시켜 줘버리면 이때는 내가 이걸 잡아도 관계없고 이걸 잡아도 뭐 이 삑삑 안 거리니까 아무 관계가 없죠. 비접지인 경우에는 이렇게 접지를 안 잡아주면 위험한 거예요. 분전함에 있는 우리가 접지선 같은 경우에는 빠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히 보내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하 말단 이렇게 하나 정도는 무시하고 전기 연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지선에 왜 전기가 흐릅니까? 하지만 여기서 전기라는 것은 완벽한 차폐가 없어요. 뛰어넘는 거잖아요. 전기가 뛰어넘는 거잖아요. 변압기 원리도 1차 코일, 2차 코일 하면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고 전류가 뛰어넘는 거잖아요. 전류가 뛰어넘는 전류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누설 전류가 이게 그냥 발생합니까? 하지만 뛰어넘는 전류가 있다.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자기장이라고 얘기하든 뭐 이런 LED 전등들은 말이야 고조파, 3고조파가 있다 그러든 뭐 UPS 같은 경우엔 전자장치가 많으니까 좀 전에 봤잖아요. 35mA가 흐르는데 버튼을 눌러버리니까 12mA 밖에 안 됐습니다. 이 누전 차단기가 동작을 하는 전류는 30mA면 30mA에서 땅 떨어지지 않고요. 한 40mA까지 버티더라고요. 실무 강의를 하루아침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는 개념 삼아서 어떻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 저도 많이 알게 되고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이 조금씩 하루에 요만큼씩만 알아가는 거지 많이 알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마치겠습니다.